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찍고 있죠. 옷이 똑같아. 그래서 오늘 한번 사연을 또 다뤄보겠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 여자친구와 결혼을 생각 중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결혼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이건 오히려 제가 인생 선배들한테 얘기를 귀 기울여야 되고요. 그리고 이대남들과 그래서 정치적인 대척점에 있는 그런 내무부 장관 드립을 치는 선배 세대들한테 제가 몇 번 직접 대화를 해보기도 했다고 말씀드렸죠. 대화를 해보기도 했다고. 저는 그 정도로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좀 참작하고 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싱글맘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양형들의 얘기를 참작을 해서 또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분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남성입니다. 나이는 공개를 거부하셨습니다. 사회적으로 꽤나 인정받고 있는 직종을 갖고 계시고요. 키가 평균이지만 키가 평균이면 괜찮다고 롤러터마 씨가 얘기했습니다. 키가 작은 게 문제가 되는 거는 평균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예요. 아무튼 그래서 상관이 없고 외모가 꽤 준수하여 그럼 됐습니다. 저를 좋아하는 여자를 많이 만났다. 그래서 이 나머지 문단의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부분이 핵심 문장이네요. 오빠는 얼굴이 내 취향은 아니지만 상위 20%는 되는 것 같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대요. 굉장히 플라토닉한 관계에 있는 여성한테. 기숙사 룸메가 야 니같이 생겼으면은 나 20대 때 공부 같은 거 안 하고 클럽 헌팅 포차 다니면서 뱅잉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런 얘기를 듣는 거 봐서는 극찬입니다. 이거는 남녀 불문, 특히 남자가 남자 생긴 걸로 잘 칭찬 안 해요. 자, 그래서 뭐 이분이 정서적으로 알파적 기질이 강한 건 모르겠으나 타고난 부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인드를 알파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맞아요. DC 같은데 보면은 가끔 저한테 지가 뭔데 남성성에 대해서 방송을 하냐 이런 애들 있거든. 왜냐하면은 내가 리치 쿠퍼처럼 몸이 뭐 좋지 않고 막 그런 수염 기른 그런 마초남처럼 안 생겨서 그런가 봐. 저마다 알파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한국은 약간 좀 알파남 하면은 키 크고 얼굴 팔등신에 외모 잘생긴 그런 사람들 떠올리나 봐.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제가 이분의 사귄 기간과 나이 차이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특정될 수 있으니까. 근데 길진 않아요. 근데 정서적으로 유대가 깊대요. 자존감 떨어지는 취준 시기를 서로 으쌰으쌰하며 힘을 합쳐 돌파하게 됐고 굳이 내보이고 싶지 않은 상처도 공유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점점 사이가 깊어졌습니다.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도 나누는 진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저는 친구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반려자로 받아들일 금전적 심리적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단점이 너무 명확하대요. 장점을 들어봅시다. 모든 남자들이 원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페미닌하다, 나한테 서미시브, 충성적이다, 로열이 있다. 근데 현명한 지능. 여자친구는 페미니즘에 대해서 사회주의적 사상이라고 생각을 한다. 여자친구의 룩 등급을 따지고 싶지는 않지만 굳이 따지자면 6에서 7. 그리고 속궁합도 잘 맞아서 성생활 만족도도 높습니다. 그리고 제게만 애교가 많고 사랑스러우며 다른 남자들에겐 선을 잘 긋습니다. 술도 싫어하고요. 가정적입니다. 와우. 물적 허영심이 적어서 현재 2030 인스타에 빠진 여자들과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물질적으로 제게 바라는 것도 없고요. 가장 큰 건 제 프레임에 들어와서 저를 믿고 의지하며 제 사랑을 받길 원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좋습니다. 방송 끄겠습니다. 뭐 더 이상 들을 게 있나. 여기까지는 정말 완벽한 여성이나 단점이 크리티컬합니다. 레드 플래그가 있습니다. 우선 데디 이슈가 있어서 정신과에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증세가 가볍지 않아 큰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텐션이 낮은 편이고 다양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저와 트러블이 종종 생깁니다. 저는 생각이 그리 많지 않고 걱정도 적은 편입니다. 저는 이러한 여자친구를 공감해주고 이해해주지 못하고 이에 더불어 왜 그리 걱정이 많냐고 불만을 표출하면 여자친구가 서운해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신적인 질환으로 제게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텐션이 죽어서 그런가 봐요. 그리 심각하진 않지만 자해를 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도 생각했던 시절이 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고요. 둘 다 금전적으로 어렵습니다. 여자친구의 직장은 안정적이고 급여도 괜찮지만 결혼을 한다면 거의 제 집안의 금전으로 집을 마련해야 할 정도로 여유롭지 못합니다. 여자친구는 어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혼 이후 연애를 하고 계신데 그 아저씨는 제가 보기엔 정말 최악입니다. 이 부분도 여자친구와의 미래를 생각할 때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요소는 아니기에 이 정도로만 말하겠습니다. 또한 신체가 건강하지 않고요. 쉽게 지체하고 잔병치레를 많이 합니다. 저는 활동적인 취미가 많은데요. 여자친구는 러닝은커녕 오래 걷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활동적인 취미에 나가면은 거기 나오는 활동적이고 예쁜 여자들을 보면은 가끔 흔들리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람을 피우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제 가치관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치 카운트는 6에서 7회 정도로 보입니다. 6에서 7회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네. 이거 아시죠? 여자는 3분의 1로 줄여서 얘기한다고. 그거 감안하고 간 계산이길 바라겠습니다. 여자친구가 외적 내적 매력이 많다 보니 남자가 꽤 많아서 적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몹시 혼란스럽습니다. 뭐 모든 집안에는 스켈레톤이 있다. 그쵸? 말이 꼬이냐. 유명한 미국의 속담이죠. 모든 집안 장롱에는 해골이 있다. 밖에서 보기에는 무난하고 풍파 없는 집안인데 여자친구와 조건들은 저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잘 서지 않게 합니다. 저는 정이 많은 편이라 더 사이가 깊어지면 헤어지고 싶어도 헤어지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판단은 제가 하는 거지만 레코님의 고견도 듣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분 키가 몇이었죠? 괜찮네요. 몸이 기럭지가. 그리고 얼굴도 근접해서 찍으셨는데 예, 준수합니다. 직장 좋습니다. 지금 인증샷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내주셨는데 아쉽게도 지난달에 끝났습니다. 지난달 롤렉스 갔을 때 필요했었는데 롤렉스 가가지고 오픈런 하고 이제 카페에 앉아가지고 작업하고 있으면은 이제 헛소리 안 하겠습니다. 잠깐만. 일단 사연자분 말씀하신 대로 사연자분은 판단을 내리신 건 사연자분이시고요. 그리고 제가 멤버십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댓글에서 남의 얘기로 이 남자 새끼 호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쉬워요. 근데 정작 여자와 정서적 유대가 생긴 당사자가 되면 얘기가 다릅니다. 원래 장기는 옆에서 훈수돈 놈이 잘 보는 거야. 그리고 남의 일이 쉬워요. 남의 얘기가 쉽고 내 일이 되면 쉽지 않습니다. 내가 그거 여러 번 경험해요. 왜냐하면 잠깐 얘기할게요. 연기를 할 때 제가 배운 기술 중 하나가 메소드 기술 중 하나가 what if란 기술이 있어요. what if. 내가 만약 이렇다면. 근데 20살 초반에는 what if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20살 초반에는 연기를 할 수 있는 인생 경험이 없어. 내가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뭐 성숙이 어쩌고저쩌고 한 여자 내가 뚫고 팼잖아요. 내가 그래서 그런 거야. 이건 서른이 돼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배우들이 아마 연기에 물이 오르는 게 배우 생활을 하면 좀 고진감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일반인들보다는 좀 빨리 성숙한 면이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배우들은 30이 넘어야지 이제 중년이 다 돼가지 연기가 사는 게 그거거든. 인생에 좀 풍파를 겪어봐야지 연기가 돼. 그래서 와리프란 기술을 쓰는데 내가 그 기술 쓸 때마다 교수님한테 혼났어요. 야 니는 그게 뭐냐? 야 넌 정말 인간이 그럴 것 같아? 근데 난 내가 20대 초반에 내가 되게 쿨하고 시니컬한 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시크하고. 예 교수님 저는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웃기지 마라 임마. 맞아 내가 그걸 경험해봤어. 나는 이런 상황에서 절대 눈물 안 흘릴 거야. 나는 이런 상황에서 절대 당황하지 않을 거야. 나 이런 상황에서 동요하지 않을 거야 해도 막상 그 상황이 닥치면은 눈물이 나오고 당황하고 동요를 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야. 내 20대 때. 저는 지금 사연자분과 떨어져 있고 아무 여자친구와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연자분한테 냉정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연자분은 이미 말씀하셨다시피 정서적인 유대가 고착이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저는 사연자분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리치 쿠퍼가 레드 플래그를 규정을 하고 레드필에서 레드 플래그를 규정을 한 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옐로우 플래그도 아니에요. 레드 플래그예요. 왜일까요? 적색 경고잖아. 우리로 치면 빨간불이에요. 건물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전투기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비행기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뛰어내라는 얘기야. 탈출하는 얘기야. 레드 플래그는 레드 플래그예요. 그래서 제가 개개인의 그런 사소한 거 가지고 레드 플래그를 늘리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담배 피는 여자는 레드 플래그입니다. 근데 나에 대한 얘기야. 내가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은 오히려 여자친구랑 맞담배 피우고 싶다고 얘기하는 남자들도 되게 많아요. 애초에 내가 비흡연자여서 그런 것도 있는 걸 거야 아마. 나는 담배 피는 여자는 고추고도 싫습니다. 담배 피는 처녀보다 담배 안 피는 비처녀가 나아. 나는 그 정도로 담배를 싫어요. 근데 이걸 레드 플래그로 규정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면 레드 플래그는 엄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의 남자들 만국 공통 무조건 탈출하세요거든. 근데 아쉽게도 정신병은 레드 플래그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야 레드 필러들이 뭔데? 니들이 뭐 전문가들이야? 니들이 뭐 병리학자들이야? 의사들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충분히 많은 다수의 오랜 20년이 이 매너스피어라는 게 20년 동안 유지되어 오면서 온갖 풍파를 겪은 서양 남자들이 모아놓은 거니까 공신력은 있겠지. 그런 의미에서 사연자분 말대로 단점이 크리티컬한 게 맞아요. 내가 지적을 해볼까요? 증세가 가볍지 않아 큰 병원이라며. 근데 이거는 저의 어떤 그런 편견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텐션이 낮고 걱정을 많이 한다.
그나마 여자친구가 다행인 건 텐션이 낮다는 거예요. 걱정이 많다. 이거 문제입니다. 사연자분 결혼을 하게 되면요. 제가 결혼 안 해봤지만 온갖 걱정거리가 생겨요. 왜냐하면 특히 남자는 책임을 질 게 많고 이제 옛날에 뒤지면 나 혼자 뒤지면 되는데 이제 나 혼자 뒤진 게 안 돼. 애까지 있으면 나 혼자 뒤진 게 더더욱 안 돼. 왜 조소기업에서 결혼할 남자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줄 알아? 평생 노예로 쓸 수 있어서 룰루랄라 신나거든. 근데 아닌 남자들은 역 같으면 나가버리니까. 왜 여자들은 면접을 볼 때 결혼할 예정이냐 물어보는 게 부정적인 질문이고 남자들한테 긍정적인 질문이겠어요. 나는 요즘 사람들이 내가 가부장제에 대해서 옹호를 하면은 시대착오적이다. 가부장제가 나쁘다. 가부장제 좋다고 생각하냐 비꼬는 인간도 있었어. 내가 웃으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야 임마 네가 가부장제를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야. 이미 가부장제는 아직도 남아있어. 그것도 여자들이 원해 라고 난 얘기를 해요. 내 한 개인이 좋다고 해서 그게 유지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책임은 남자의 몫이에요. 사연자분 몫이라고. 여자는 서포트를 하는 거예요. 맞벌이를 하더라도 서포트를 하는 거예요. 진짜 셧더맨이 될 거 아니면은. 그러면은 이 가정이라는 함대라고 하지 맙시다. 배를 지휘하는 선장인데 당신이 1등 항해사까지 올리기도 좀 뭐한 난 파트너라는 표현도 싫어요. 레드필에서는 아내를 파트너라 부르는 걸 금하고 있습니다. 그냥 와이프예요. 와이프가 아내가 걱정이 많은 성격이고 정신적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큰 병원 다니고 있는 게 언제까지예요? 결혼하면은 완치가 돼? 또는 약물에 의존해? 프로장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약물이 끊기면 안 돼?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떻게 할 거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사연자분이 2세 생각을 하고 있어요? 2세 생각을 한다면 물어보자고. 어머니가 정신적 문제가 있으면 아이한테 어떨까요? 괜찮아? 의사한테 물어보면 괜찮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현실에 필드에 있는 남자들의 의견 다를 수도 있겠지. 그리고 자해도 했다며요. 만약에 사연자분이 출근한 사이에 산후 우울증 또는 육아 우울증 왔다고 애 앞에서 자해하면 어떨 거야? 이 우울증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신이 멀쩡한 여자도 산후 우울증이 오고 육아 우울증이 온다고. 사연자분한테 신경질적인 모습이 안 보였을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은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가 강자거든. 피지컬하게 육체적으로. 근데 여자는 아이한테 있어서 여자가 강자예요. 그래서 영유아 폭행은 여자들이 많이 하는 겁니다. 여자들이 폭력성이 없어서 폭행을 안 하는 줄 알아요? 아니요. 남자들은 폭행을 했다가 역으로 개처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지가 폭행할 수 있는 상대는 해. 그게 어린애들이야. 그래서 어린이집 폭행 사건 이런 거 보면은 아직도 나는 여초에서 폭력성은 남성성의 상징이라고 얘기한 게 난 웃겨. 사연자분 이걸 고려해야 돼요. 만약에 사연자분이 딩크를 할 거다. 그러면은 한 50%는 줄어듭니다. 레드 플래그의 이유가. 근데 애를 낳을 거다. 자녀를 낳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요소들을 되게 꼼꼼히 검사해야 되고요. 담당 의의를 만나든 뒷조사를 하든 따로 공부를 하든 사연자분의 여친이 무슨 이유로 정신과에 다니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자들이 정신과 다니는 건 이유는 거의 뻔해요. 우울증 아니면 몰라 BPD나 연극성 인격장애로 여자가 지발로 병원 간 경우는 잘 못 봤어. 대부분 다 우울증이야. 아무튼 그런 것들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고려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당신한테 신경질적인 모습을 단 한 번도 없다 이런 걸 판단 짓지 마요. 그리고 자금적인 문제도 있죠. 저는 아직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되게 자유주의자고 개인주의자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여전히 인정을 하는 거야. 나도 한국 사회가 미국 같았으면 좋겠어. 스몰 웨딩 할 때 교회 같은 데서, 나는 물론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친구들 한 10명 모여가지고 수수하게 목사 앞에서 출범식을 그렇게 간소하게 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근데 유감스럽게도 한국 문화는 아직도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고, 그래서 명절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부모님 가서 만나봐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 같은 자유주의자이자 자유로운 영혼의 거의 심볼인 사람도 그걸 인정한다고.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래서 내 아내의 집안인 부모님도 나의 일종의 부모님이 되는 거고, 난 그분들이 뭔가를 필요하다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 아내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뭐 해줘야 되는 게 있다면 해주는 거고, 나는 요즘 다 셀프 효도하자 그 말 좋아요. 셀프 효도하는 건 좋은데 아예 그냥 그럼 합의를 하던가. 너는 명절 때 니네 집 가라, 난 우리 집 가서 밥 먹고 올게. 그게 그러면 가정이 합친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가족이 늘어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내가 왜 이렇게 레드필 컨텐츠를 얼굴을 까고 한 줄 알아요? 빠은 사람들 알아서 나 걸으라는 거예요. 난 되게 셀렉티브한 사람이니까. 나는 대단한 걸 요구하지 않아요. 나는 상식을 요구하지. 우리 집 가훈이 있어요. 앵간이에요. 앵간이. 뭐든지 앵간히 해라. 앵간히 하면 괜찮다. 근데 갑자기 딴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또 이렇게 하면 또 PC주의자들이 편견을 주장한다 어쩐다 하겠지만, 괜히 편부모 가정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가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 그 상대 쪽 잘못도 아니야.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나 그런
예상치 못한 일로 돌아가셨어도 여전히 편부모 가정하면 나쁜 편견이 있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여자친구와 미래를 생각할 때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요소는 아니기에 이 정도로만 말하겠습니다 했는데 직접적인 요소예요. 직접적인 요소라고. 얘기해보세요. 사연자분 얘기해봐. 여자친구 ride or die 거리예요? ride or die 거리 어떤 레벨인지 얘기해줄까요? 처가와 의절을 하더라도 나와 결혼하겠다가 ride or die 거리예요. 나는 이 오빠를 잡기 위해서 나는 엄마 아빠와 생각할 수 있다. 내 종교를 버릴 수 있다. ride or die 거리입니다. 그래서 저런 문제 있는 집안과 완전 분리를 해서 완전히 우리 집안에 귀속돼가지고 우리 집안의 한 구성원이 되겠다. 이 정도 레벨은 돼야지 저걸 참작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아니라면은 사연자분의 여자친구는 사사건건 뭔가 외가 쪽에 문제가 있을 때 당신의 동원력이 필요하거나 분명 자금이 필요한 순간도 있을 거야. 자금이 필요한 순간. 사연자분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두 분이 함께 살면은 함께 해결이 되겠지만 아버님 따로 살고 어머님 따로 살고 둘 다 가정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돈이 따블로 나갈 수도 있어요. 사연자분이 뭐 나쁜 직장이 아닌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재벌이나 거대한 사업가는 아니잖아요. 거대한 사업가도 이건 두 번 생각할 것 같아. 그리고 신체가 건강하지 않다. 이것도 문제죠. 아까 애 낳고 나면은 산후 우울증. 사람들이 왜 짜증이 나요? 사람들이 왜 우울한 생각을 해요? 저는 잠을 많이 자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루에 7시간 이상 무조건 자야 돼요. 무조건 자야 돼요. 무조건. 이 무조건이 깨진 거는 내가 촬영 현장에 나가거나 군대에 있었을 때뿐이야. 왜냐하면은 나는 그렇게 잠을 자지 않으면은 펑션이 제대로 안 돼. 내가 패기와 전투력을 갖는 거는 충분한 잠을 잤을 때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전쟁터에서 상대 군사력을 사기를 꺾는 것 중 하나가 잠을 못 자게 하는 방법도 있지. 수시로 오밤중에 포격을 한다던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건강한 신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오는데 여자의 몸은 나이가 먹으면 늙으면 늙을수록 몸이 더 쇠해지면 쇠해지고요. 남자보다 빨리 지쳐요. 사연자분 여자친구 직업이 괜찮고 수입이 괜찮다고 했죠.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여자들 은근 길어봤자 한 40살? 더 길면 한 45살까지 일하고 그 뒤에는 쉬고 싶어 할걸? 요즘 한국 여자들? 그래놓고 무슨 커리어가 더 중요하다는 식으로 무슨 남자 흉내를 낸지 모르겠는데 거의 이 정도라면 아이 낳는 건 힘들다고 볼 수도 있죠. 제가 왜 담배 피는 여자를 싫어하는 줄 알아요? 애 낳는데 영향을 주거든. 제가 왜 나이가 아주 많은 여자를 싫어하는 줄 알아요? 애 낳으면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높거든. 제가 왜 술 고래인 여자를 싫어하는 줄 알아요? 애 낳는데 영향을 줄 수 있거든. 그리고 난 당당하게 내가 비흡연자고 내가 술을 잘 안 먹어. 난 당당히 요구할 수 있잖아, 그지? 잔병치레가 많다. 왜 사연자분이 모임에 나가가지고 그런 운동 모임에 나가서 건강하고 활동적인 예쁜 여자들 보면 흔들린 줄 알아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건강한 파트너와 관계를 맺고 싶다. 그래야지 건강한 유전자를 계승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 그리고 딩크를 하더라도 나는 내 반려인이 수시로 아프길 원하겠어요? 언제 집안에 재앙이 찾아온 줄 알아요? 사업이 망했을 때, 빚을 크게 졌을 때, 마약을 했을 때, 또는 뭐예요? 누군가가 큰 병이 났을 때요. 그때부터 가세가 기우는 거는 정해져 있어요. 왜 우리 인간이 본능적으로 병약한 상대를 회피했을까? 가세를 기울게 하거든. 내가 물어보자 마지막으로. 우리 사연자분은 그럼 슈퍼맨이요? 정의의 사도야? 인간적으로 이런 거 감당할 수 있어요? 난 내가 멍멍이를 키워보고 내 한계가 어딘지 잘 아는 사람이에요. 내 인내심의 한계가 어디고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고. 근데 내 자신이 꽤 나쁘진 않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나는 끝까지 책임지고 키웠고 나는 내 강아지를 내 품속에서 임종을 맞이하게 했어요. 거의 한 18년간 키웠어요. 근데 나는 내 품속에서 내 개가 죽었습니다. 누구처럼 갖다 버리고 이지를 안 해. 근데 다시는 안 키우지. 그래서 난 내 한계가 어딘지 알아요. 사연자분의 한계가 어딘지 알아요. 그거를 알 수 있는 경험을 해봤어요. 그 데이터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계산해봐서 결혼을 할 수 있다면 하십시오. 아니라면은 더 뿌리 내리기 전에 여자친구도 더 상처받기 전에 끊어내는 게 맞아요. 내가 여자들이 얼마나 영악한 동물인지 얘기해줄까요? 왜 사연자분한테 그런 알파적인 모습을 보이고 페미닌한 모습을 보일까요? 여자들도 동물적으로 알고 있거든. 자신한테 약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 여자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이건 멤버십을 넘겨야 되는데 이런 얘기는 여자들이 너무 말도 안 될 정도로 약간 좀 유니콘 같다. 뭔가 치명적인 문제가 결함이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차 생각해봐요. 여자를 중고차에 비유하기 참 그런데 일단 비유할 수 있는 시장이 이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좀 이해해줘요. 이 차 겉에 보기엔 괜찮고 연식도 얼마 안 됐고 키로수도 얼마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싸? 알고 보니까 침수차였던 거야. 알고 보니까 뭐 차 안에서 누가 연탄을 피우고 되졌어. 그러니까 시간이 아주 지나고 얘랑 정서적 유대가 쌓인 다음에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오빠 나 이러면 안 사랑할 거야? 왠지 여기서 이 얘기 듣고 얘를 헤어져야 했다는 생각이 들면은 나를 나쁜 놈으로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상황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사귀고 나서 꽤 오랜 충분히 뭔가 파악이 되기 전까지는 사랑한다는 말을 깊게 안 해요.
그렇게 뭔가 막 깊게 확확 뿌리 안 내려. 내가 왜 타당성 평가라는 말을 그렇게 입이 아프게 얘기한 줄 알겠어요? 우리 옛날에 이런 거 돌아다녔어 인터넷에. 남자는 처음에 사랑이 확 올라서 줄어들고 여자는 처음엔 관심이 없다가 점점 좀 늘어난대요. 그래서 남녀는 이렇게 크로스 돼가지고 서로 불행한 거랍니다. 연애가. 레드필 코리아는 그렇게 안 가. 나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 이륙을 해. 큰일 났다. 이제 이거 영상 나가면은 이제 여자들 자기들의 약점은 때려 죽여도 숨기겠네. 얼마 전에 커뮤니티 이런 거 돌아다니더라고. 어떤 여의사가 만화로 그린 건데 산부인과에서 일하는. 그거 다 봤죠? 내가 봤으면 여러분 다 봤을 거야. 이 여자가 제왕절개를 한 전력이 있는데 그걸 의사한테 숨긴 거야. 그래서 자연분만을 하다가 그게 터져가지고 자궁이 제왕절개를 한 자리가 애가 죽고 말았는데 이 산모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저희 남편한테 비밀로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여의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환자는 절대 의사한테 뭔가를 숨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그 사람은 의사니까 그렇게 만화를 끊는 게 맞아. 근데 나는 좀 그랬던 게 환자한테 숨긴 것도 웃기지만 남편한테 숨겼다는 게 난 되게 화가 났거든. 그 만화를 보고. 뭐야 그러면 이전에 애 낳은 전적을 숨긴 건가? 어지간히들 숨겨요. 이제 또 이렇게 내가 이런 얘기 했으니까 이제 여자들은 이걸 누군가 눈치를 챘다면은 지한테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데 마치 결함 없는 것처럼 세게 나가겠지. 즉 침수차인데 싸게 판 게 아니라 침수차인데 비싼 척을 하겠지. 이래서 남자들이 레드 플래그를 보는 안목을 길러야 됩니다. 날카롭게. 그것이 전제된 다음에 내 삶을 바치는 것이야. 내가 왜 이런 사람이 됐냐면은 나도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이에요. 30이 넘었기 때문에 여자를 이제 가볍게 안 만나요. 나는 연애 충분히 다 해봤고 아마 나는 다음번 여자 아니면 다다음번 여자 내에서 나는 결혼을 할 생각이거나 봐서 뭐 결혼 안 하는 게 낫다 싶으면 안 할 수도 있고. 남자들이 이 정도로 신중해진다고.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거는 아무리 가부장제를 때려부시죠 어쩌다 그냥 걔네들이 LED 발광 다이오드를 떨어도 남자들이 책임을 지는 성별이라는 거는 변함이 없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가부장제는 살아있어. 가부장제는 살아있다고. 내가 살린 게 아니야. 그냥 살아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근데 변한 게 있다면 가부장제의 권력은 사라지고 가부장제의 책임만 남아있어. 그렇습니다. 이런 걸 이해하시고 선택을 하세요.